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지지만 그 출발점은 국민의 삶에 있다. 누군가의 어려움에서 시작된 고민은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되고 변화를 위한 법안으로 이어진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까지 친절하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내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게 많이 들 것도 같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제도를 바꾸고 인식 개선을 해 나갈 것인가, 어떠한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기는 해요. 수많은 협의를 거쳐 완성된 법안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정책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일상을 바꿔간다. 아무래도 보건복지위는 진짜 민생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서 사실은 보건복지위에서도 무궁무진한 쟁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좀 더 국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것들을 조목조목 좀 찾아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법과 정책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 민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변화를 만들어가는 국회의원 이소희. 민생을 향한 법, 변화를 만드는 정치의 현장에서 이소희 의원을 만난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하반기 상임위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이소희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으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 현안을 살피며 의정 활동을 이어간다. 보건복지는 국민들의 삶의 그 어느 분야보다도 가장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국민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현안은 민생과 맞닿아 있는 만큼 살펴봐야 할 과제도 다양하다. 제가 장애를 갖게 되면서 크고 작게 도움을 받을 일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밀고 가다 보면 정말 작은 턱도 이 휠체어가 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서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주고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도움을 받을 때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에 사회에 한원을 하는 방식으로 가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아무래도 변호사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또 정치의 분야로 제가 오게 된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과 제도의 현장을 경험한 국회의원 이소희. 세종특별자치 시의회 의원으로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살피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치의 영역을 넓혀왔고 이제 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삶과 맞닿은 정책과 입법을 고민하고 있다. 시민들과 만나면서 시민들의 민원을 하나하나씩 들어주고 시민들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엄청난 공적인 일이잖아요. 그런 공적인 일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보람? 이런 것들도 크게 느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그것들을 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지난 7월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 도입을 둘러싼 각계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열렸다. 의료 소비자가 갖는 기본적인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그 정보가 환자의 안전이나 환자의 선택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라면 적극적으로 공개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환자가 의료인의 의료사고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환자의 의료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 법안에서는 1호부터 4호 해당하는 부분들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빠져 있는데요. 진료기록, 열람사건, 교부를 거부한다던가 혹은 진료기록부의 이작성,
거짓 작성, 고의 수정한 부분, 수술실 내에 CCTV를 미촬영하거나 보관하지 않거나 훼손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법정 기간 내에 의료 분쟁 조정과 관련된 조정의사 미통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의료 분쟁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적 보완을 둘러싼 논의는 개인의 경험과도 맞닿아 있다. 저는 15살 때 척추추만증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저를 수술한 의사가 그와 한 달 전에도 다른 수술에서 환자의 동맥을 손상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 수술 전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저와 부모님의 선택은 달라졌을까요? 의료사고 이력 공개를 둘러싼 논의는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뿐 아니라 의료 현장의 현실과 제도적 여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진다. 저도 이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참 지금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의료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북돋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만들어 주셔야지 국가적으로 저수가로 필수 의료가 망가진 부분은 사회적으로 책임은 지지 않고 자꾸 이런 어떤 의료계의 동기를 꺾는 의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이익을 보상의 기회를 찾고 그리고 덜 위험한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참고로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권리를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다. 오늘 논의에서의 굉장히 갭을 느끼는 건 오늘 사례로 든 사건들은 다 동네 수술방에서 난 사건들입니다. 우리 엄경 이사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대부분 대학병원 사건입니다. 되게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뭔가 제도에 다른 허점이 있는데 이걸 똑같은 수준의 다른 제도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사고의 유형과 발생 환경에 따라 제도적 접근에도 차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로 다른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이 또 하나의 과제로 남는다. 고 신해철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실제 그 의사가 신해철 씨 사건 앞뒤로 해서 여러 환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과연 신해철 씨가 그러한 사실들을 좀 알았더라면 과연 결과는 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해봤고요. 사실 의료 행위도 결국에 진료 계약을 하는 건 거고 그러한 계약을 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의사는 전문가로서의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환자들은 그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극심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료 정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논의는 7월에 이어 8월에도 계속됐다. 의료사고 이력 공개를 둘러싼 제도적 쟁점을 살피며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 중이다. 의료분쟁 조정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의료 현장의 어려움과 의료인의 형사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논의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가족의 목소리도 그만큼 충분히 들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과 환자의 권리 보호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두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제도에 담아낼 것인가입니다.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과 환자의 권리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선 의료 현장의 현실과 환자가 겪는 어려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바탕으로 의료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두 가지를 제도 안에 어떻게 조화롭게 담아낼 것인지 그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은 우리 모두가 다 가해자며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입니다. 근데 의료분쟁 조정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지 않는 비호환적인 법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하게 법을 만들어야 돼요. 의료 분쟁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도의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환자와 의료 현장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과 제도의 설계에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서로 다른 문제의식을 듣고 놓친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더 나은 균형점을 찾기 위한 자리입니다. 환자의 목소리도 의료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논의가 토론 회장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론회에서 오간 다양한 의견은 하나의 결론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겼다. 서로 다른 입장을 어떻게 제도 안에 담아낼 것인지 그 고민은 이소희 의원에게도 이어졌다. 조정법이라는 게 환자의 입장도 당연히 고려돼야 되고 의료계의 입장도 사실 당연히 고려돼야 되는 거라서 균형점을 사실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에 있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러한 부분은 좀 채워야 되지 않나. 제가 앞으로 뭘 더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들어요. 의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 의료인의 면허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면허제도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의료 행위 중에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약간 적용 대상 제외로 중대한 과실 유죄를 받아도 면허에 접촉이 되는 다른 범죄 사실이 있지 않고서는 의료사고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면허를 지금 타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법안 회의에서는 의료 사고와 관련해 환자가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지 실제 제도에 담을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이게 정말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인데 공개되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경우에 중대한 과실 정도에 있어서는 이력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죠. 제도의 작은 변화도 국민의 삶에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때문에 법안의 방향을 촘촘하게 설계하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세부적인 내용까지 구체화한다. 일단은 제가 의료사고 당사자이기도 하고 또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의료소송도 접해보았을 때 환자 입장에서 특히나 더 나아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료사고 이력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의사에 대한 의료사고 이력을 알고 그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병원을 선택했을 때 본인들의 생명과 그리고 알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꼭 이 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법안을 준비하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는 이소희 의원. 20년 가까이 곁에서 지켜본 친구의 눈에 이소희 의원은 어떤 사람일까?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이 명확하고 뭐든지 당연히 스스로 해야지라는 게 기본으로 깔려있는 이 태도 이런 것들이 되게 멋있었고 굉장히 냉철하고 또 빠른 판단 이런 게 저는 너무 좋았어서 20년 동안 이제 거의 남편과 주사게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 좋은 친구이자 의원님이십니다. 건강과 복지에 대한 고민은 결국 민생을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된다. 오늘은 일형 당뇨 환우와 가족들이 함께하는 현장을 찾았다. 오늘 어쩐 일로 여기 오신 거예요? 오늘 일형 당뇨 가족들 캠프가 있어가지고 강의도 하고 또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일형 당뇨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의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성장하는 아이들의 경우 건강을 위해 필요한 관리와 일상생활 사이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특히 아이들하고 이 상태에서 계속 같이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없는 상태에서 너무 이 목표를 집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나중에는 뭘 먹고 주사를 놔도 말을 안 해요. 아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관리가 때로는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또 다른 고민이 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관리뿐 아니라 아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일이다.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독립을 시켜야 되잖아요.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알아야만 꾸준한 관리가 되지. 부모님이 지금 아무리 뭐 당화혈색소가 5점대 유지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스스로 할 줄 모르면 결국은 다시 도돌이표요. 처음부터 다시 돼요.
일형 당뇨의 관리는 상황에 따라 세심한 조절이 필요한 만큼 일상에서의 관리도 쉽지 않다. 인슐린 주사를 맞고 먹어야 되고 이렇게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때그때 인슐린의 양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나서 저혈당이 된다거나 먹고 나서 고혈당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부모님들이 좀 이제 원격에서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주사를 놓거나 저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주스를 먹으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이벤트들은 늘 있죠. 지난 7월 일형 당뇨 환자 등을 포함한 췌장 장애가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인정됐다. 23년 만에 이뤄진 변화가 제도로 자리 잡기까지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 이 췌장 장애가 인정이 된 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가 안착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특히나 어린 친구들이 일형 당뇨에는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학업을 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받고, 그래야 본인들이 앞으로도 나아가야 될 길을 스스로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학교에서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장애를 제도로 인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장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함께 달라져야 한다. 장애가 삶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지난 7월 1일에 췌장 장애 있는 날 기념식에 갔을 때 제가 문득 축사를 하다가 앞에 장애라는 글자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 머리를 스쳐간 생각이 췌장 장애가 장애로 되긴 했지만 장애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장애는 내 일부이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제일 크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세종시 의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일형 당뇨 환우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온 이소희 의원. 국회에서도 그 관심을 이어가며 질병과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과 그것이 당사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일형 당뇨도 췌장 장애로 인정이 되면서 어쨌든 장애인이라는 것이 되는 거니까 아마 사회적으로 나의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가 장애에 대해서 친절하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는 내 가능성을 줄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사회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러한 마음가짐을 계속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형 당뇨 환우들과 꾸준히 만나며 공감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온 이소희 의원. 이번 캠프에서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마음을 나눈다. 저도 제가 사춘기 때 하반신 마비가 되면서 저도 그렇게 막 매끄럽게 막 그 과정을 엄청 긍정적으로 보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지를 너무나도 잘 알겠어서 제 경험을 환우분들께 나누면서 또 서로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건강과 복지, 민생과 맞닿아 있는 문제를 고민하며 필요한 변화를 제도 안에서 찾아가는 국회의원 이소희. 그 고민을 담아 준비 중인 법안은 무엇일까? 환자 학생들이 좀 더 학교에서 안전하고 본인들의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출발점은 췌장 장애로 불리는 그 일형 당뇨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은 혈당 체크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매 순간에 혈당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기 때문에 항상 혈당 측정기를 몸에 달고 살거든요. 그게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그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안전하게 본인들의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러한 방향으로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본인들의 더 학업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생각과 고민은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현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목소리다. 우리 세대는 결과보다 과정에 민감합니다. 노력보다 배경이 앞서는 사회, 규칙이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사회, 기회보다 특혜가 많은 사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취업과 주거, 경제적 부담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생각까지 지금 청년들이 마주한 고민은 무엇이며 어떤 변화를 바라고 있는지 들어본다. 앞으로 어떻게 청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면밀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말씀 전해주시면은 저도 국민의힘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제 몫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더 많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소희 의원은 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한다.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예측되지 않는 사회라는 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등한 기준에서 자기가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기준들이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훨씬 더 힘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결국에는 공정이라는 이슈가 크게 청년들에게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그 기회의 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는 게 정치인들이 또 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고민에서부터 우리 모두의 일상에 자리한 건강과 복지의 문제까지 민생을 향한 이소희 의원의 관심은 다양한 현장으로 이어진다. 오늘은 취미생활 생사 날이라 가지고 같이 축하도 해주고 취미생사 분들의 현재 어떠한 현황 이런 것도 같이 다양한 현장을 찾아 국민의 삶과 가까운 문제들을 직접 확인하며 이소희 의원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찾아간다.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몸이 힘든 건 힘든 거더라도 그러한 제 스스로의 명분과 사명감이 있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보람있게 재밌게 하려고 하고 있다. 오리가 밑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순간이라서 그냥 열심히 그냥 정말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생에서 마주한 고민을 정책으로 풀어내기 위해 고민하는 이소희 의원. 국민의 삶에 필요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제가 보호가 아닌 기회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보호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계속 약자적 위치에 놓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보호가 아니라 기회의 장을 더 넓히겠다. 희망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의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주는 방향인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의 작은 어려움에서 시작된 고민이 더 나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며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국회의원 이소희. 민생을 향한 법이 국민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누구나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소희 의원의 의정은 계속된다. 저는 정치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좌절되는 순간들이 많고 또 실패를 했을 때도 다시 재도전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꿈이 됐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일단은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을 넓혀주는 게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정치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